10대들의 우상, 한국 아이돌 1세대 대표주자. 이 두 가지 수식어로도 바로 누군지 연상이 될 정도로 한국에서 아이돌 가수를 대중화시키고 아이돌 그룹 최초로 연간 최다 음반 판매량 달성, 방송 3사 가요대상, 그랜드슬램 달성, 국내 가수 최초 잠실 주경기장 공연 매진 등 다양한 기록으로 당시 10대를 대동단결시키며 가요계를 10대의 아이돌 가수들이 주도하는 판도로 바꾼 장본인, 팬클럽 문화와 아이돌의 정의를 완성시키며 현재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현상인 한류 열풍의 초석이 되었던 H.O.T의 이야기, 어찌됐든 김상렬이 시작하겠습니다. 댄스 가수 현진영과 여러 가수들의 제작을 했던 SM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이었던 이수만은 힙합을 기반으로 한 댄스 가수 현진영의 성공 이후 유영진을 만나고 10대를 타겟으로 한 보이그룹 결성을 목표로 합니다. 이후 멤버들을 모으기 시작한 이수만은 롯데월드 매표소를 방황하던 이후 본명클럽 회원이 될 안치련, 강타를 시작으로 송파구 노란바지로 통하며 춤꾼으로 꽤 이름있던 문희준, 그의 권유로 오디션에 참가한 이재원과 경북 구미 춤꾼으로 문체부의 청소년 댄스대회에서 우승하며 두각을 보인 장우혁, 미국 노래방에서 신화의 앤디와 함께 오디션을 보고 발탁된 토니가 합류하여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스, 10대들의 승리 H.O.T가 결성됩니다. H.O.T는 기획화된 K-팝 아이돌 양성 시스템의 시초로 춤과 노래 등의 다양한 분야를 트레이닝 받기 시작했고요. 1996년 1집 타이틀곡 전사의 후예로 화려하게 데뷔합니다. 방송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이때 H.O.T는 멤버들에게 번호와 색을 부여하며 가히 신드롬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무대 의상에서 사용되었던 털장갑과 털모자가 당시 10대들에게 불티나게 팔리며 H.O.T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고 눈 밑에 있던 페인팅까지 유행을 하게 됩니다. H.O.T가 활동하던 시기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파이스 걸스,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시작으로 이후 엔싱크, 웨스트라이프 등 보이그룹과 아이돌 가수들이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시기였고 한국에서는 10대들이 주축이 된 H.O.T를 시작으로 가요계는 10대들의 그리고 아이돌 가수의 시장으로 재편됩니다. 이렇게 화려한 데뷔를 마친 H.O.T는 앨범 준비를 위한 휴식기를 가지게 되고 1997년 2집 앨범 울프 앤 십으로 컴백합니다. 타이틀곡 늑대와 양의 가사 등 당초 컴백일까지 고려하여 앨범을 작업했지만 리더 문희준의 부상으로 컴백이 미뤄지는데요. 컴백과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지만 늑대와 양의 늑대 빌어먹을 짐승 같은 놈들 이란 가사가 심의에 걸려 방송활동에 차질이 생깁니다. 활동 일주일 만에 후속곡인 행복으로 활동을 이어간 H.O.T. 2집 앨범부터는 앨범의 프롤로그 격인 고 H.O.T의 가사를 통해서 멤버들의 고유 이미지를 부여하는데요. 후속곡 행복의 방송 버전에서 이 고유 이미지를 애드립으로 사용하여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곡인 위아더 퓨처를 통해 활동을 이어간 H.O.T는 2집 활동 내내 가사 심의와 표절 논란으로 활동에 지장이 많았지만 H.O.T는 2집 활동을 통해 밀리언셀러의 앨범 판매량과 서울가요대상, 골든디스크 시상식 등 가요대상을 석권하며 최정상급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드디어 1998년 H.O.T의 3집 앨범 리저렉션이 발매됩니다. 이 앨범은 특히 H.O.T의 전 멤버가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뮤지션으로서 성장한 H.O.T의 모습을 보여준 앨범입니다. 또한 타이틀곡 라인업 열마천은 현재 SMP의 시초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충격적이고 화려한 비주얼과 의상 등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틀곡 열마천은 레이즈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킬링 인 더 네임과 휩싸인 표절 논란과 립싱크 논란 등으로 인기만큼의 많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후속곡 빛으로 활동을 이어간 H.O.T는 당시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희망을 주는 대표곡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아이돌 가수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강렬한 사회 비판적인 타이틀곡에 이은 밝고 듣기 좋은 후속곡이라는 댄스 가수들의 활동 공식까지 완성하게 됩니다.
3집 열마차는 앨범 판매량에서도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고 각종 연말 시상식 대상 석권, 특히 열마차의 뮤직비디오가 미국 MTV 뷰어스 초이스 오브 아시아에 선정되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H.O.T의 콘서트의 엔딩곡, 이후에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차용하는 팬들을 위한 곡인 우리들의 맹세가 수록된 앨범이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후 멤버들의 자작곡을 리믹스하여 활동하며 앨범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이미 가수를 넘어 문화현상이 되어 있던 네, 그룹 H.O.T의 공연이 오늘 MBC에서 있었습니다. 지난달 잠실 콘서트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의도 방송사 주변은 수천 명의 팬들이 몰려와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H.O.T는 이후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으며 1999년 4집 IR을 발매합니다. 이전 앨범인 3집보다 자작곡의 비중을 더욱 늘리며 뮤지션으로서의 성장을 보여준 H.O.T.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참사 사건 추모를 주제로 한 타이틀곡 아이아는 S&P의 음악적 색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자서전 출간 후 최단기간 베스트셀러 달성, H.O.T 향수와 DNA 목걸이 출시 등 상업성 논란이 있었지만 다양한 H.O.T 제품을 통해 아이돌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요. 특히 틱톡 H.O.T 음료수 출시로 무려 세계적인 음료인 코카콜라의 판매량을 앞지르며 돌멩이에 H.O.T만 새겨도 팔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어마무시한 브랜드 가치를 과시합니다. 1999년 9월 18일 서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콘서트를 진행하였고요. 멤버 문희준의 추락사고로 200명의 팬들이 실신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노비는 해프닝을 넘어서 사고로 봐야 되는데 주최 측은 강 건너 불 보듯 뒷짐만 지고 있었고 경찰도 공연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시에 인기의 척도였던 드림 콘서트에서 H.O.T는 라이벌로 불렸던 잭스키스를 압도할 만한 팬덤을 과시했고요. 이후 잭스키스의 리더였던 은주원도 공연에서 흰색에 H.O.T 상징색에 묻힌 자신의 팬들의 노란색 풍선을 계란 후라이로 표현하며 당시 H.O.T의 위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소 짧았던 활동이었지만 4집 아이아는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임을 증명합니다. H.O.T는 이후 멤버들이 작곡한 곡으로 전곡이 채워진 앨범 아웃사이드 캐슬로 돌아옵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멤버인 문희준이 작곡한 곡이 타이틀곡이 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타이틀곡 아웃사이드 캐슬은 장애우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였고 안무에서도 수화를 차용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래 그렇게 포연가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H.O.T. 비록 앨범 판매량에서는 불법 음원 등 악재의 등장으로 밀리언셀러에는 못 미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H.O.T가 주연인 영화 평화의 시대가 개봉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현재 팬덤 문화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는 팬아트와 팬픽도 H.O.T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팬픽은 이후 등장하는 많은 인터넷 소설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0년 북경 콘서트에서 10,00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중국에서 한류라는 언어를 탄생시킨 주역으로 자리잡은 H.O.T. 2001년 콘서트에서는 국내 공연 사상 최단기간 최다 판매 기록으로 약 7만 장의 표를 티켓 판매 시작 10분 24초 만에 매진시키며 최고의 가수임을 증명했고요. 서울 지하철이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을 할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콘서트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주경기장에서 노숙을 한 팬들에 의한 최고의 무대를 만들었고 그간 계약 종료로 인한 해체설이 있었지만 해체설을 일축시키며 팬들의 걱정을 덜어준 그때 2001년 5월 13일 H.O.T는 돌연 해체를 발표합니다. 네, 인기 그룹 H.O.T가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그룹 멤버 3명이 소속 기획사를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아있는 팬들의 분노와 실망은 가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해체라는 과정에서 음반 판매에 대한 인세가 멤버당 20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노예계약과 멤버 간의 불화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연일 팬덤을 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사건으로 방송사 9시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체 보도 이후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의 사옥 앞에서 해체 반대 시위가 연이어 벌어졌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달할 만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됩니다. 이후 SM 엔터테인먼트에 남게 된 강타와 문희준은 솔로 활동을 이어갔고요. 장우혁, 토니, 이재원은 JTL로 활동을 이어가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팬들은 하나가 된 H.O.T를 원했고 재결합설이 심심치 않게 떠돌았지만 상표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무산되게 됩니다. 이후 H.O.T 멤버 토니양과 문희준이 포함된 20세기 미소년의 핫책과 날지를 통해서 1세대 아이돌에 대한 향수와 H.O.T의 재결합을 목말라 하던 그때 MBC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의 토요일은 가수다 시리즈 2에서 재결합에 성공한 잭스키스에 이어 다음 가수가 H.O.T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아우트로에서 확인시켜준 무한도전의 제작진은 2018년 2월 17일 그리고 24일에 방송된 토요일은 가수다 시리즈 3탄에서 H.O.T의 재결합을 성사시킵니다. 무려 4년간의 섭외를 통해 성사된 이 방송은 무려 17만 명이 방청 신청을 하였고 MBC 드림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연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H.O.T의 팬이었기 때문에 너무 벅찬 무대였고 방청을 한 많은 팬들은 그 시절의 추억과 17년의 기다림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후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H.O.T의 상징적인 공간에서 재결합 콘서트를 한 Forever H.O.T 약 8만석의 표를 티켓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시키고 2만석의 시제석까지 완판시키며 티켓 파워 10만의 저력을 과시합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시대의 10대들에게는 아직도 10대들의 우상인 H.O.T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완성된 H.O.T의 재결합 후 활동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영원한 10대들의 우상 H.O.T에 대해서 어찌됐든 김상일에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